여러분, 챗GPT가 출시되고 100만 명을 모으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아세요? 오, 일입니다. 넷플릭스가 같은 숫자를 모으는데 3년 반이 걸렸어요. 인스타그램도 2년 반이 걸렸고요. 그런데 챗GPT는 단 5일. 근데 저는 이 숫자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어요. 이걸 만든 사람들은 대체 왜 만든 걸까요? 돈이요? 명예요? 아니면 진짜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걸까요? AI 패권 전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픈 AI의 샘 올트먼 그리고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이 두 사람의 출발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샘 올트먼은 처음부터 천재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스탠퍼드 재학 시절 그는 수업보다 포커를 훨씬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커로 학비를 충당했어요. 근데 포커가 단순한 도박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포커는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확률을 계산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내는 게임이거든요. 올트먼은 그 테이블에서 나중에 투자자와 창업자를 설득하는데 쓸 기술을 갈고 닦은 겁니다. 졸업 후 그의 첫 창업 아이템은 루프트라는 위치 공유 앱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실시간으로 친구 위치를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쓴 게 아니에요. 쓰긴 쓰는데 아내가 남편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올트먼이 한 행동이 흥미롭습니다. 위기가 터지자 언론에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자기 서비스의 리스크를 먼저 정리해 줬어요. 보통은 숨기기 바쁜 상황인데 말이죠. 이게 계산된 행동이냐, 진짜 솔직함이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루프트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올트먼을 Y 콤비네이터로 이끌었어요.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스트라이프를 키워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죠. 거기서 그는 창업의 본질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업자에게 있다는 철학을 흡수합니다. 소수의 열광적인 팬이 다수의 무관심한 사용자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열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AI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2016년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었죠. 바둑 세계 챔피언 이세돌이 AI에게 졌을 때입니다. 그 AI를 만든 사람이 데미스 허사비스예요. 허사비스는 13살에 세계 체스 랭킹 상위권에 오른 신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체스에서 배운 건 단순히 말 움직이는 법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상황에서 수십수 앞을 내다보는 것,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내는 것. 이게 그가 나중에 AI에 적용한 사고방식의 원형이에요. 흥미로운 건 그가 게임 회사를 차렸다가 접고 30이 넘어서 신경과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과거 기억을 떠올릴 때 뇌는 단순히 저장된 파일을 재생하는 게 아니에요. 해마를 이용해서 그 기억을 매번 새롭게 상상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는 거죠. 즉, 인간 지능의 본질은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AI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먼저 인간을 이해하려 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어요. 결국 허사비스는 딥마인드를 창업하고 구글에 인수됩니다. 단, 조건을 달았어요. AI 윤리와 안전성에 관한 독립협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것. 그 협약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이 편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2015년 오픈 AI가 설립됩니다. 그런데 창립 멤버 7명 중 무려 5명이 딥마인드 출신이었어요. 허사비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오픈 AI는 AI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기술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 허사비스와는 정반대의 철학이었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게 정말 인류를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구글이 독점하기 전에 먼저 선점하려는 전략이었을까요? 나중에 오픈 AI가 비영리 구조에서 영리 구조로 전환하는 걸 보면 이 질문의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패권 전쟁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념과 자본의 충돌로 시작됐다. 샘 올트먼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확신으로, 허사비스는 인간 존재 자체를 이해하겠다는 열망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두 사람 모두 결국 거대한 자본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편에서는 구글이 자기가 직접 만든 혁신 기술에 왜 발목이 잡혔는지, 그리고 윤리를 외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채널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